푸른밤 종윤입니다. 영어로 long face,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긴 얼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무룩한 얼굴. 울상이 되면 눈과 턱이 아래로 내려가 얼굴이 길어진다고 해서 나온 표현이라는데요. 기색을 길이로 풀어낸 게 흥미롭죠. 우리말 중에도 입이 짧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감정이나 기분, 상태나 행동을 길이로 측정하게 된 이유. 눈이 아닌 마음으로, 관심으로 살폈기 때문이랍니다. 오래 보고, 넓게 보고, 자세히 보고, 바라본 시간이 곧 길이로 표현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말과 말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마다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1월 2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Tell me lies like how you're better off without me, while the truth is written all over your face. Even in photographs together you look lonely, lonely. When you were here you never had to fake. And girl, I promise I'm not gonna bother you anymore. Soon as you hang up the phone, yeah. I just got one question that you might not be ready for, but I really gotta know. Does it feel like you never gonna find nothing better? Whoa, does it feel like you miss it? 'Cause I loved you different. Ain't no way that you can say you don't remember how I kept you coming over every night. There ain't no way that you can say you never wondered if loving someone else is just a lie. Whoa. Girl, I promise I'm not gonna bother you anymore. Soon as you hang up the phone, I just got one question that you might not be ready for, but I really gotta know. Does it feel like you never gonna find nothing better? Whoa, does it feel like you miss it? 'Cause I loved you different. Does it feel like you never gonna find nothing better? Whoa, does it feel like you miss it? 'Cause I loved you different. And girl, I promise I'm not gonna bother you anymore. Soon as you hang up the phone, I just got one question that you might not be ready for, but I really gotta know. Does it feel like you never gonna find nothing better? Does it feel like you miss it? 'Cause I loved you different. Does it feel like you never
7월 23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찰리 푸스의 Does It Feel 이었습니다. 찰리 푸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예. 나이 되게 어리던데 음악 정말 잘하는, 라이브도 너무 멋있고 연주도 멋있게 잘하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롱페이스에 대한 어떤 표현을 소개해드리면서 관용적 표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있죠. 눈이 높다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손이 크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발이 넓다 뭐 이런 것들 많이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뭐 말이라는 것이 하는 사람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게 들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인 그리고 관심적인 어떤 표현들로 이루어진 이유가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이죠. 두 남자와 함께하는 주제 선곡 코너 맨투맨, 싱어송라이터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쿠스티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브 파텔, 루니 마라, 니콜 키드먼 주연의 영화 라이언 예매권을 드립니다. 2월 1일 수요일 개봉 예정이고요. 1인 2매 예매하실 수 있는 온라인 예매권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좋은 책 신사고, 이부자리, 유록스, 해커스 공무원, 부영주택,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비씨의 곡입니다. 얼마 전에 신곡을 또 발표를 하셨었죠. 그 곡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곡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비씨의 앨범을 들으면서 와, 이 노래 너무너무 좋다, 진짜 이 노래 가사 너무너무 슬프다라고 생각했었던 곡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자주 들었었거든요. 예, 이번 앨범 발매로 예전 노래도 전 같이 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익숙치 않아서라는 곡을 오늘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비씨의 어떤 좀 슬픈 목소리, 호흡 많이 섞인 그런 보이스가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리고 슬픈 가사가 또 인상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첫 번째 앨범, 비의 첫 번째 앨범, 나쁜 남자가 타이틀이었던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익숙치 않아서 비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연히 너를 만났어. 말로만 듣던 그 사람이 네 곁에 함께 있었어. 난 너무 놀랐어. 내 곁에 있을 땐 볼 수 없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 하지만 넌 내가 불쌍한지, 내 모습이 그리 초라해 보였었는지 눈물을 글썽
인생이면 꼴이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내게 물었어. 난 거짓말을 해보려고 했지만 날 보는 너의 눈을 보니 그만 나도 모르게 내 맘속에 있던 하고팠던 말들이 그만 흘러나오고 말았어. 난 혼자 잠이 드는 게 혼자 일어나는 게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지 않아. 난 혼자 좋아하는 게 혼자 슬퍼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 익숙지 않아서. 난 왜 널 잊지 못하는지 아직도 너만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는지 이만하면 이제 잊을 때도 됐는데 시간이 흘러도 왜 대체 마치질 않는데 난 어차피 너를 만나기 전에도 혼자서 살았으니 그때로 돌아가자고 내 자신을 계속 달래보려 해도 너의 빈자리만 보여. 난 혼자 잠이 드는 게 혼자 일어나는 게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지 않아. 난 혼자 좋아하는 게 혼자 슬퍼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 익숙지 않아서. 혼자 잠이 드는 게 혼자 일어나는 게 혼자 밥을 먹는 게 혼자 좋아하는 게 슬퍼하는 게 익숙지 않아 익숙지 않아서. 혼자 좋아하는 게 슬퍼하는 게 비에 익숙치 않아서 듣고 왔습니다. 참 비씨 목소리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JYP에서 전 사실 맨 처음에 이 데뷔 딱 했을 때 잘 몰랐어요. JYP 출신인 그 느낌 자체를. 왜냐면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제 JYP의 어떤 톤들이 있었는데 비씨는 전혀 그런 톤도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그런 톤을 안 갖고 계셔가지고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 물론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 이후에 이 앨범 활동들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긴 했습니다만 저 비씨 나쁜 남자라는 그 노래 저 연습생 때 그 안무 카피해서 추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추억이 많은 곡입니다. 6386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쫑디. 강릉에 사는 막 수능을 마치고 졸업을 앞둔 고3 학생 윤성욱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대형마트에서 술 재고 정리 및 진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다들 너무 윽박 지르시고 말을 험하게 하셔서 그만뒀어요. 저에게는 첫 사회생활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네요.
다시 아르바이트 구해서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대형마트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물건 자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정확성 뭐 이런 것들도 좀 긴박하게 흘러가는 곳이어서 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환경 자체가 옳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만두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다음 아르바이트 자리는 그래도 좀 마음이 잘 맞는 분 만나서 서로 잘 일하셨으면, 일 배우셨으면, 사회 경험하셨으면 하네요. 마음이 좀 불편했겠네요. 되게 첫 사회생활이라고 하시는데 다 그런 것만은 또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거나 좀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장미희님,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온수가 고장나서 냉수로 샤워를 했다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3박 4일을 알아 누웠어요. 아프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혼자 죽 싸먹는 게 얼마나 외롭던지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몸 아프면 진짜 서럽죠. 예, 더군다나 또 이렇게 감기 이런 거는 진짜 괜히 더 아픈 병 같아요. 괜히 속이 더 아픈 병. 예, 속이 상하고 더 뭐 바들바들 떨리기도 하고, 예, 기침도 계속 나고 티가 많이 나는 병이다 보니까 어서 나으시길 바라겠고, 식사 잘 하셔야 또 기운 금방 차리시니까 계속해서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7731님, 남자친구랑 사귄 지 1년이 넘었어요. 부모님도 슬슬 남자친구 만나보고 싶어 하셔서 일요일 저희 아버지 생신날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아버지께 뭔가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뭘 좋아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 좀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자식이 모르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진짜 너무 힘든 직업이, 극한 직업. DJ 극한 직업이에요. 글쎄, 뭐가 좋을까요? 뭐 아버지께서 평소 취미를 갖고 계신 게 뭔지를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슬쩍 물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는 나의 자식의 애인의 모습이 좀 예뻐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슬쩍 들어가면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 은근슬쩍.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또 은연중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김은미님, 2박 3일 동안 스키장을 다녀왔어요. 많이 넘어져서 온몸 구석구석이 안 아픈 데가 없는 데다가 스키장에서 휴대폰도 잃어버려서 속상하네요. 재미있었는데 슬픈 추억까지 생겼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스키장 가면은 몸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물건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은미 씨는 2개를 동시에 다 하셨네요. 어쨌든 온몸 구석구석 아픈 게 그냥 근육통이길 바랍니다. 넘어져서 막 멍들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예, 멍들면 되게 오래 가고 또 이게 또 움직일 때 아픈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근육통이랑 또 멍든 거랑은 또 다르니까. 어쨌든 빨리 회복하시고 휴대폰도 찾으면 좋겠지만 찾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좀 훌훌 털고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준케이의 No Shadow 듣겠습니다. Baby, when you're gone, ain't no shadows. No way, no, she's gone. Ain't no shadows. Baby, I don't know what to do. No, but I got to know it's over. Yeah, 매일이 힘들어. 아직도 옆에 네가 있는 것만 같아. 너무 익숙했던 건지 날 만지던 손길 아직도 느껴져 따뜻한 네 온기. Go away, go. 차가운 표정과 말투. No baby, I don't get it. Just go away. Ain't no shadow. Baby, when you're gone, don't leave me. Ain't no shadows. No, now I ain't got no shadows.
been chillin' with my homies. I've been drinking all day, all night. 내가 뭐라던 간에 그녀는 내 옆에서 가만히 서 너무나 당연히 내 옆에 있어줄 존재라 생각했어. 이제와 미안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옆자리가 허전해 그 누구도 네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Please come back to me baby I'm sorry There ain't no shadow Baby when you're gone it may Ain't no shadow No shadows, no Now I ain't got no shadows There ain't no 외로운 날 괴롭히는 네 밤도 Ooh, baby when you're gone 어둠 속에 비친 나의 그림자 보이지 않지만 널 느낄 수 있어 내 옆자리를 지켜준 그림자 그림자 너를 그림자 내 옆자리 Ain't no shadow Baby don't you leave me Just stay Ain't no shadow No shadows, no Now I ain't got no shadows There ain't no 외로운 날 괴롭히는 네 밤도 Ooh, baby when you're gone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하루에 여러 번, 많게는 수십 번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상상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내 상황에 힘이 돼줄 만한 긍정의 대답을 듣는 상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좋다고 응이라고 예스라고 그 한마디 기다리고 계신가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쿠스티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두 남자가 매주 주제에 맞춰 노래 두 곡을 골라오는 코너 맨투맨.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잠들 때까지 생각하는 걸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두 남자입니다.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쿠스티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빌리 씨. 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잘 지내다 왔습니다. 1월 23일. 야 이게 네. 날이 이제 거의 2월이 가까워졌고 1월을 거의 다 보냈어요. 네. 시간이 아까 빌리 씨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네. 줄줄 새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딘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줄줄 사이에. 샌다 정말 적나라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1월 첫 방송 때 같이 했잖아요. 네네네네. 벌써 2주가 3주인가요? 3주가 3주가 간 거죠. 벌써 그렇죠. 지나가지고 예. 아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3주간 어떻게 잘 좀 뭐 네, 공연이 좀 끝나가지고 계획도? 좀 쉬기도 하고 좀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에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생각하는 거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두 남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평소에 좀 생각 많으신 편인지 임원희 씨는 많으실 것 같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근데 대부분 좀 쓸데없는 걱정들이 갈수록 맞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네네. 그래도 좀 밥 먹는 시간이나 네. 뭐 이럴 때만이라도 생각을 좀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러 막 핸드폰 게임도 좀 하고 네네. 그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히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좀. 어떠세요, 빌리 씨는? 저도 생각을 넘어서 진짜 걱정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라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점점 복잡해지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셨던 걱정, 생각. 오늘 걱정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걱정은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했던 것 중에 오늘 뭐가 걱정했던 있었지. 어떤 걸 얘기할지 또 걱정해. 그러니까 저는 그 옛날부터 여기 뭔가 세는 버릇이 생겼어요. 날짜라든지 숫자를. 예, 숫자 뭐 카드값 낸 날이 며칠 남았지?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세던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전에는 카드를 결제 날을 그 월 초와 월 그 중간 정도로 나눠서 카드를 좀 요령 있게 좀 썼거든요. 네. 결제일에 맞춰서. 네네. 그런 습관이 좀 들어서 이제 며칠 정도 남으면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좀 세는 버릇이 오늘 그래서 좀 그런 걱정을 생각을 하셨군요. 네 다행히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자라는 다짐을 하고 네. 나왔습니다. 자, 앞에 이 코너 열면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상상은 긍정적인 대답을 듣는 상상이다.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될 수 있을 거야. 혹은 지금 잘하고 있어. 아니면 성공할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와, 이런 대답을 들으면 사실 없던 힘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좀 에너지를 얻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상대방에게? 남들한테는 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스스로에게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네.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잘 추진을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뷔가 늦어졌던 거는 사실 또 제 친구의 영향이 좀 있거든요. 왜일까요? 제 노래를 들으면 항상 이거 별로 좋지 않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려주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사실 작곡 전공이고 너무 저랑 친한 친구이기도 해서 그 친구를 많이 신뢰를 하고 네. 이제 그 말을 믿었던 것도 있는데 자꾸 제 노래 들으면 찬송가 같다느니 뭐 소란했던 시절이라는 곡을 처음에 들려줬을 때 찬송가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서 그렇게 좋은 곡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앨범에 대한 자신감, 음원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씩 지나면서 칭찬을 듣기도 하고 그 앨범에 대한 리뷰를 들으면서 용기를 내서 또 앨범을 내지 않았나. 그렇군요. 자, 그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곡 코너 맨투맨 주제 곡이 바로 볼빨간 사춘기의 좋다고 말해입니다. 좋다고 말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소란스러운 시절에 좋다고 말해. 그러니까 말 안 해줘. 좋다고 말했어야죠, 그 친구가. 내가 그래서 서른이 데뷔가 넘어서- 빨라졌을 텐데. 서른이 넘어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임원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세요? 친구 주변인에게 들려줬을 때 네.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곡 있으신가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이거나 음악을 좀 되게 매니악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제 앨범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축제의 날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좀 약간 좀 대곡 네네네. 성향의 노래고 막 이렇게 사물놀이도 들어가고 막 좀 음악적인 실험을 많이 했던 노래라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렇군요. 그런 노래를 안 밀면 돼요. 잘 안 들으면 그러면 돼요. 이제 그런 노래를 이제 타이틀로 활동을 하지만 않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수록곡으로 이제 네. 즐겁게 그렇죠. 제작을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요. 지금 나에게 좋아, 응, 그래, 예스, 여야 하는 것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임원일 씨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Hi 역시 넌 받아주지를 않네. 인기 많고 잘생긴 너 내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라. 근데 last night 기억나. 난 내가 좋다고 했어. 그 예쁜 가로등 아래서 난 내가 좋다고 말했어. 다음부터 모른 척 아닌 척해도 You have to know that 확신을 해야 돼 너. 그날 넌 내가 좋다고 했어. Yeah, if you like me or love me just say yes, yes, yes. And then I'm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몰래 오늘도 도서관 맨 앞자리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 Oh boy 역시 넌 받아주지를 않네. 인기 많고 잘생긴 너 내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라. 근데 last night 기억나. 난 내가 좋다고 했어. 그 예쁜 가로등 아래서 난 내가 좋다고 말했어. 다음부터 모른 척 아닌 척해도 You have to know that 확신을 해야 돼 너. 그날 넌 내가 좋다고 했어. Yeah, if you like me or love me just say yes, yes, yes. And then I'm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널 참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도 이어질 수 없는 걸까. 내긴 요복지 뭐가 부끄러워 초라해. Yeah. 내 곁엔 항상 키 크고 이쁜 애들이 넘치는데 우와. If you like me, if you like me, yeah. And then I'm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If you like me or love me just say yes, yes, yes. And then I'm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 듣고 왔습니다.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쿠스티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좋다. 그래 그렇게 하자. 뭐 이런 호응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볼 텐데 소개를 하나씩 해볼까요? 문자. 1210님, 다들 아시죠? 이번 주말이 설 연휴라는 거. 작년까지는 대표로 한 명이 출근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전부 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요일 회의 시간에 얘기해 주신다는데 사장님 입에서 다 쉬자라는 말이 나오길 빌어주세요. 쉴 수도 있다. 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건데 네. 그럴 어떤 가능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게 남들 다 쉴 때 일하는 게 진짜 괴롭잖아요. 괴롭죠. 진짜 이거는 시간이 늘어서도 아니고 남들이 뭔가 편하게 쉬고 있을 때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 때문에 억울함도 있고. 예 그런 괜한 마음들이 들어서 더 힘든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설 연휴 때 가족들 만나면 집에서도 사실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끔은 오히려 반대로 차라리 일이 있으면 이럴 좋겠다는 때.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설 연휴 때나 뭐 추석 명절 때 이럴 때 네. 공연 없잖아요. 근데 공연 있다고 연습해야 된다고 이렇게 따로 그냥 그랬던 적도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적도. 네. 예, 사실 설 연휴 뭐 이렇게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네. 듣는 얘기들이 좀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두 분.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결혼 언제 하냐. 저도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정말요? 벌써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할머니 할머니가 이제 보기에는 저의 나이도 그쵸. 28이다 네. 보니까 27, 28 이쯤 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저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뭐 저의 어떠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일단 저의 나이만 딱 보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그게 딱 들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 매년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매년 한 0.5배로 예. 계속 말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아. 저는 가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늘 식사를 하면 그 삼촌이 맨날 저한테 너 여기서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밖에 가면은 잘 못 먹고 다니지 않냐. 아, 이러면서 약간 바쁘기도 하고 뭐 좀 그냥 잘 안 챙겨 먹으니까. 네, 걱정이시겠지 하시는데 약간 그걸 매년 들으니까 약간 저를 비꼬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니, 가족들의 걱정이라든지 걱정이시겠죠? 뭐 그런 네. 거겠죠. 제가 다음 사연이요. 네, 497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월 첫 주에 이사를 갑니다. 방이 3개인데요. 부모님은 당연히 안방을 쓰실 테고 남은 방이 크기가 살짝 다르거든요. 오빠한테 컴퓨터는 오빠 줄 테니까 대신 내가 더 큰 방을 쓰고 싶다고 얘기는 해놨는데요.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응이라는 대답 꼭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방. 두 분은 어떠세요? 어렵죠.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셨을 때 네. 네. 뭐 형제 자매라든지 방을 좀 어떻게 사용을 하셨었는지. 저는 큰 방을 줘도 되니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동생이. 저는 형이 있어가지고 누나나 아니면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계속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싸웠나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뭐 네, 좋은 기억도 사실 많긴 하고 의지도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반대로 형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 네. 부러움의 그래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뭐랄까 그냥 되게 많은 걸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 형제가 없애봐서 모르겠지만 물론 뭐 여자 형제들과도 많이 나눌 수 있지만 그래도 더 깊고 은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기도 하고, 네, 좀 힘이 되기도 하고, 나만 이러고 사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네. 남자 형제 둘만 있으니까 집안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좀 서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여자 동생 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 저는 이사 갈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사 갈 때, 뭐 대청소할 때, 무거운 짐 날라야 될 때, 그럴 때는 정말 집에 뭐가 고장났을 힘이 있으니까. 때, 그럴 때는 정말 너무 든든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 사연이요. 최민경님, 제가 요즘 요리를 배우는 중인데요. 왜 제가 만든 음식에선 재료와 전혀 상관없는 맛이 날까요? 선생님 입에서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재료와 전혀 상관없는 맛이 왜 날까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 뭐 무슨 말이 안 되죠. 고추장을 넣는데 달아. 연금술사도 아니고요. 아니, 넣는 음식이 있으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맛이 난다라는 게 뭐 아직 이제 배우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예전에 뭐 헌희 씨는 요리 잘하세요? 수 있겠죠. 저는 요리를 혼자 살면서 이제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건 저랑 맞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요리라는 그 장르 자체가. 네. 저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선물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별로 안 좋아해요. 왜죠? 사 먹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만들어서 맛없게 먹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게 왜 있어요. 내가 만드는 예. 것은 예. 그렇게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요. 시간도 더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맛은 더 없느냐. 돈을 내고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게 저는 좋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 공연 때 과자 선물 같은 건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아니 근데 받으면 또 먹긴 먹습니다. 받으면 또 잘 먹는데 잘 먹는데. 예, 사 먹는 게 더 좋다. 사먹는 게 좋다. 그렇죠. 예, 예. 빌리 씨 같은 사줘라, 경우는 약간. 어떠세요? 저 요리. 그러니까 그 기타 치니까 뭔가 손재주가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진짜 못하거든요 요리를. 그러니까 칼을 잘 못 써요 일단은. 아유. 칼로 뭘 자르는 제일 걸 중요한 건데. 익숙해야지 그건 더 잘해지는 예, 부분이니까. 그걸 안 해봤기도 하고 잘 못하니까 옆에서 만약에 누가 보고 있으면은 다칠 것 같아서 뺏고 이렇게 그럴 수 되니까 있겠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요리 잘하면 좋습니다만 못하면 저희 새처럼 이제 사서 요리 안 먹는 하세요? 것- 저는 많이 했었고 아. 얼마 전에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하면서 똑같은 걸 느꼈어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간도 그쵸. 이만큼 들고요. 네. 맛이 없진 않았어요. 맛은 되게 좋았는데 다 먹고 나고서 좀 해탈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요리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 그게 제일 싫어요. 만드는 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예. 근데 먹는 건 진짜 한 5분이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약간 들인 정성에 비해서 뭔가 얻는 기쁨이 짧은 너무 시간이다. 짧으니까 그래서 허무한데 네. 또 치워야 돼. 설거지 돼야 돼. 예 이상 이렇게 게으른 남자 셋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요즘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예. 다음 사연이요. 186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빠들, 제가 올해 26이거든요. 완전 어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저희 아빠는 저 혼자 여행을 못 가게 하실까요? 2월이면 대학 졸업이라 그 전에 어디 다녀오고 싶은데 아빠 입에서 그래 다녀와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행에 대한 부분인가 봐요. 아직은 근데 여행을 저도 못 만약에 갔다 오셨나요? 딸이 있다면 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네. 왜일까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좀 이 험한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냥 우리가 보는 그 범위 안에서만 보고 안전하다라고 생각보다 안전하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은 걸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먼저 되는. 그래서 왜 잔소리도 좀 많아지고 점점 그런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을 것 왜 그러시는지 좀 알 것 같긴 해요. 부모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는 간다. 네.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도 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맞아요. 그 주변을 그러니까. 환경을 못 믿어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해요. 저도 진짜. 네, 그럼 가고 싶은 장소라든지 지역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것들도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아 그러면 좀 낫겠네요. 예, 그리고서 네. 또 여행을 갔을 때 뭐 연락을 계속해서 잘 취해주면 또 한 번이 좀 이런 믿음 있는 여행 후기 같은 것들을 전해줬을 때 그 다음에 또 허락은 조금은 더 수월하게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첫 번째 여행을 잘 한번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9088님 설 연휴에 동창회 가 있어요. 중학교 동창회고 6년 만에 만나거든요. 제가 짝사랑했던 애도 나온대요. 세월도 6년이나 흘렀고 그때보다 제가 확실히 예뻐지긴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확 반하는 그런 영화 같은 얘기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오 예뻐졌는데 하고 웃어주는 거 그 정도는 기대해도 되겠죠? 그 친구 그 짝사랑했던 친구가 좀 능글맞은 성격이어야 되겠네요. 약간 좀 자상한 성격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평소에도 좀 잘 갖고 이게 좀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면은 알아볼 텐데. 그리고 말도 해주는 스타일. 그렇죠. 근데 눈빛만 봐도 이런 거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예요? 예, 빌리 씨 대단한데요. 대단하다. 예, 독심술 수준이네요. 그래요? 궁예세요? 대단하네요. 지난번 눈빛이랑 좀 달라졌나요? 대단한데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니 엄청나네요. 죄송합니다. 아, 빌리 씨 만약에 그렇다면 눈빛이 어떻게 변하면 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호감의 표현이다. 약간 그 눈빛에 약간 아련함이 좀 섞이면서 내 말에 좀 더 웃어주고 아, 약간 그런 거 좀 시간이 흘렀는데도 흘렀지만 불구하고.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지금 사연에 보면 그 오 이뻐졌는데가 이제 말할 때 그 느낌이 표시가 아니라 생각할 때의 표시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지?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으로 웃어주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제가 확실히 예뻐지긴 했거든요라는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예, 계시거든요. 예, 예.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메이크업이나 어떤 다이어트를 통한 예뻐짐인지 아니면 정말 성숙함의 예뻐짐인지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의학의 힘을 빌려서 정말 예. 뜯어 고친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뭐 때문인지 네. 어쨌든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넘쳐나니까. 네, 넘쳐나고 있어요. 예, 누가 봐도 이제 예뻐진 그런 피드백을 좀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다음 사연이요. 네, 윤지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앉아서 졸다가 허겁지겁 내리다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전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 그걸 다시 찾고 싶어요. 다 버리고 지우고 남은 건 그거 한 장뿐이라 간절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좋아해서 주인을 찾는다는 연락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아이고. 이 잃어버린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운명론. 운명을 믿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건 이제 그 사람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제 됐군요. 지갑에 들어가 있는 다른 건 다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진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없어진 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거죠. 그래요. 아직 많이 좋아하신다 그러셨는데 네. 다시 만난다는 것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어졌다 다시 만난다는 것. 저는 두 사람이 뭐 긍정적인 마음이라면 다시 만나는 건 몇 번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헤어졌는지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달쿠달쿠 다를 정도로 싸워서 너무나도 확연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헤어졌는지.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헤어지고 나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좋았던 기억만 남게 되고 자꾸 그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자꾸 만나고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같은 것 문제로 헤어지게 되고 저는 어쨌든 우리 이제 그만 만나라는 단어가 나온 이상은 이미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뭐 빌리 씨는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윤지원 씨에게 그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말일까요?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없는 것 같다고 그냥 좋은 추억으로 이제 지니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네네. 자,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쿠스틱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임원일 씨의 추천곡을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 그 좋다고 말해라는 주제를 듣고요. 그냥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나라는 생각들 문득문득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한가? 네네. 내가 지금 어쨌든 음악을 하고 있고 뭔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정말 소중한 걸 놓치면서 그냥 일 중독자처럼 뭔가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 이 노래 들었을 때 되게 그런 위로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잘 지내고 있나요?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프지는 말아요. 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합주하러 갔다가 주차를 해놓고 이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좀 많이 좀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이의 취한 밤이라는 노래.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의 취한 밤. 언제부턴가 말야 먹고 살아가는 문제 돈을 번 친구들 아이들 얘기 우리 참 달라졌구나 언제부턴가 말야 농담에 숨어서 삼켜버린 맘 술에 취해 서성대는 밤
곳으로 우린 행복해진 걸까 맘껏 소리내었던 기억이 언젠지 난 모르겠어 화를 내는 일도 없게 돼 가슴이 멈춘 것 같아 그렇게 우린 변해가고 시간은 멋대로 흐르고 모두들 잘 살고 있나요? 괜찮은 건가요? 오래 품어왔던 꿈들 내 것이 아니었나 봐요 다 그렇잖아요 그게 참 그리웠나 봐요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주던 사람들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해요 우리 아프지만 마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딜 가도 자꾸 생각나 따뜻한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다 내 맘까지 다 녹여주네 위로가 필요할 땐 푸른 밤 종현입니다. 터이의 취한 밤 들으시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나 잘 지내고 있나 이런 생각들 거기에 이제 긍정적으로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진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 안부도 요즘엔 좀 잘 안 묻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무슨 이야기인지 분이 알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게 시작된 게 어디였을까를 그러니까 오글거린다라는 말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맞아요. 네네네. 좀 그런 감정 표현이 조금 많이 줄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들어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감정 표현들이 진짜 엄청나게 줄었던 한 2, 3년 전. 와, 정말 저는 쿨함을 강조하는 그 엄청난 뭐랄까 강요하는 맞아요. 쿨함을 너무 강요하는 예, 어떤 분위기들 때문에 되게 전 지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은 다시 분위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사연 한두 개 더 소개하기 전에 이제 저희는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와서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쿠스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다고 말해라는 곡의 제목으로 또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었는데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스스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조금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 기사나 네. 무슨 소식 같은 거에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기사나 네네.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그냥 보이는 대로 욕하기보다는 일단 왜 그랬을까?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 저렇게 만들었을까를 조금 물음표를 많이 띄운다. 네, 생각해보는 편이긴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긍정적인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궁금함도 많이 있으시고. 네. 어떠세요, 임원일 씨는? 저는 전 몰랐는데 네. 부정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라디오를 하거나 이렇게 뭐 방송을 하면 저도 모르게 모니터를 해보면 되게 안 되는 거, 뭐 안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사람을 잘 못 믿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딱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빌리 씨가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더 좋게 보려고 보는 거고 저는 겉으로 딱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게 지금 전부가 아닐 거야. 음모론자시구나. 약간 네, 음모론자. 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앞에서 웃고 있어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사실 뭐 두 분 다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을 볼 때 물음표를 네. 띄운다는 건 비슷한데 그렇죠. 네.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음표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요. 어떤 일에 어떤 것에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한지 소개를 계속 해볼까요?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401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같은 부서 선배가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취미가 LP 모으고 음악을 찾아 듣는 거라 친해지면 회사 생활이 더욱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 그 선배한테 나랑 취향이 비슷하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되게 이분은 존경하고는 사회생활 되게 잘하실 분인 것 같아요. 섬세하고 네네. 이미 선배가 뭘 좋아하시는지 파악이 끝났고 벌써 이렇게 친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예.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셨었나요?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어떤 저는 너무 많았죠.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뭐 정호영 선생님 네네네.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같이 밴드를 하기도 했었고 뭐 그분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는 다른 음악의 정말 대선배님들 네네네. 있잖아요. 너무 친해지고 싶고 말이라도 한번 섞어보고 싶은데 잘 그러질 못했었죠. 네, 제가 너무 아래 이제 후배고 어리고 그래서 그냥 가끔 물어봐 주시는 질문들에만 대답하고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본인만의 어떤 다가가는 뭐 말을 붙이는 그걸 진짜 방법이라든지 못해서 그런 게 어쨌든 없었군요. 그분들이 제 연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어떻게든 눈에 들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썼던. 네. 정면 돌파였네요.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는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그냥 음악적인 걸로 더 먼저 뭔가 어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군요. 누군가 이제 공연을 보러 오면 정말 안 하던 막 연주 막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필살기. 네, 그렇죠. 눕고 막 이런 거 들어 눕는다니요. 대단한데요. 엄청났군요. 예. 빌리 씨는 좀 있으세요 이런 경험?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롤러코스터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 지금은 조원선 누나로 솔로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저 너무 팬이었는데 그 오디션을 보던 중에 제가 그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거기 앉아 계셨었거든요.
근데 심사위원석이 너무 어두워서 처음에 계신지 모르다가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알았어요. 제 노래를 들으셨구나. 그때부터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났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네.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는데 어떻게 뭐 곡은 어떻게 작업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 같은 걸 막 받았는데 갑자기 원선 누나인 걸 알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도 더듬으면서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오디션에 이제 제가 선정이 되면서 이제 같이 공연도 하고 또 같이 음원도 이제 낼 수 있게 됐는데 그렇군요. 그때 이제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 곡을 같이 듀엣으로 이제 하는 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이렇게 행복했죠. 제 노래를 원선 누나가 같이 불러주신다니 이것도 너무 신기했고 결국에 앨범에도 실렸거든요. 예, 예. 네, 그 모든 게 너무 신기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뭔가 힘을 주는 그런 나의 어떤 그러니까 우상 같은 것들, 존경했던 사람, 그렇죠. 네. 그런 사람과 직접 만나게 되면 또 이런 에너지들이 생기죠. 다음 사연이요. 김정문님, 3살 딸아이가 엄마한테는 안 시켜도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아빠인 저한테는 절대 안 해줘요. 아내는 애가 장난치는 거라고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일부러 안 해주는 거라는데 진짜일까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 얼마나 지금 애가 탈까요? 그리고 얼마나 듣고 싶고 섭섭하고 진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장난인 거 알면서도 괜히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 어린아이 그냥 고집 부리는 거인 거가 눈에 보이는데도 알면서도 괜히 서운한 거. 그러니까 딸인데 또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으셨나 봐요. 어서 그 물고가 트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해라는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더 아이 좋아하세요? 아기들?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안 그랬는데 요즘에 애기들을 보면은 막 가슴이 아파요. 왜죠? 너무 좋아서 가슴이 아리고 막 심장 먹먹하고 폭행 막 당하는 기분? 왜 그러죠? 폭행 당하는 거예요. 심장 폭행.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명치가 막 명치 아파요. 예.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명치가 아픈 건 화병인데. 그래서 약간 피하는 경향도 있어요. 너무 아이디가 너무 네. 좀 이제 아리게 해서 아파서 막 막. 그렇군요. 가끔 막 애교 부를 때 있잖아요. 네. 그럼 미칠 것 같아요. 동영상 사이트에서 그런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귀여운 아이들의 그런 요즘 SNS에도 너무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육아 스타그램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 그렇더라고요. 두 분도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시겠죠. 다음 사연이요. 196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친한 사이에 운전을 배우는 거 아니라지만 저는 남자친구한테 운전을 배웠거든요. 물론 싸우고 헤어질 위기까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내가 너보다 꼭 운전을 잘하고 만다라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두고 보라죠. 잘하는데 제법이라는 말 남자친구한테 꼭 듣고 싶어요. 운전. 운전. 진짜 운전은 친한 사람한테 배우는 거 아닌데. 맞아요. 네. 확실해요. 저도 확실해요. 아까 저희 형한테 네네. 형한테 운전을 배우셨군요. 배웠었거든요. 네네네. 살면서 그렇게 많은 욕을 짧은 시간에 들어본 거는 정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 이러다 죽는다. 죽을 수 있다. 지금 안전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요. 죽어라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엄청 부정적이네요. 학교 운동장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을 돌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게 오토가 아니라 이제 스틱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겁이 나서 5년 동안 운전을 못했었어요. 면허를 따고서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차를 먼저 사고 그러고 나서 연수를 받았는데 연수원 선생님 옆에 타니까 그분은 거의 졸기세로 그냥 너무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제가 잘못 가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여유 있게. 왜냐면 매일같이 그런 분들만 보니까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되게 자신감 있게 운전하고 다녔었거든요. 이제 감정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그러니까요. 좀 무게가 컸군요. 트라우마가 깨끗이 사라졌어요. 죽는다는 그 말. 그러니까요. 빌리 씨는요? 저도 배워보고 그리고 가르쳐보기도 했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운전석에서 앉아서 운전할 때랑 보조석에 앉아서 이제 그 운전을 가르칠 때랑은 일단 보이는 뷰가 다르잖아요. 시야 자체가 그래서 다르죠. 그 운전석에서 익숙한
그 뷰가 그 보조석에서는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딪힐 것 같거나 맞아요. 계속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왠지 불안하고 하니까 더 윽박 지르게 되고 싸우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선택하신 것처럼 연수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가장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요.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아요. 저는 이제 저도 배운 적이 있었으니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싫었던 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지. 뭘 그럴 줄 알았대요 자꾸. 그럴 줄 알았으면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금지해야 돼요. 그런 거. 그리고 운전 원래 운전 면허 딸 때도 그 강사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 계셔요. 맞아요. 갈 때 너무 지쳐 계시고 너무 일단 짜증이 몸에 배어 계시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요.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도 이제 운전은 가장 안전하게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좋은 얘기는 그 운전은 항상 잘하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어르신께서. 그래서 운전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전운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복 심리로 갑자기 이렇게 백을 갑자기 과격하게 한다거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자, 그래요. 빌리 어쿠스티 씨가 골라온 추천곡을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곡 가져오셨는지요? 저 좋다고 말해 최근에 좀 많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려왔고 네네네. 저도 잘 듣고 있는 곡인데요. 들으면서 굉장히 설레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상큼한 목소리로 이런 가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곡이 또 뭐가 있었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밴드 소란의 고백 직전이라는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노래 좋죠. 이 노래가 처음에 인트로부터 굉장히 설렘이 팍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공연을 할 때의 모습도 막 떠오르면서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네. 그 공연을 잘하기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란의 고백 직전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이인지 너에게 나는 누구일까 욕심이란 걸 너무 알면서 이렇게 내게 다가서고 있어 얼굴만 보는 걸로 모자라 연락만 하는 것도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소란의 고백 직전 듣고 왔습니다. 아, 고영배 씨의 목소리 매력적입니다. 1년 푸른밤에- 내내 설레시는 분인 것 같아요. 푸른밤에도 이제 화요일마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진짜 이 노래 음악하실 때랑 네. 이야기하실 때 그 갭은 대단합니다. 와, 정말. 엄청난 분이죠. 자, 사연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재영님 사연 하나 만날까요? 네, 권지영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세 분은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인터넷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작년에 처음 쓰기 시작했고 한 출판사와 계약 얘기도 오가고 있는데 잘 돼서 책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자. 오, 그래요.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엄청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렇죠. 일이죠. 네. 더군다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취미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먼저 보고 이제 연락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그런 작품 자체가 그래서 한번 이제 인정을 받은 부분이니까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뭐 글 쓰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쨌든 가사도 쓰시고 하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벽이 느껴지거나 그런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글 쓰는 거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지금 같은 SNS 이전에 약간 이렇게 홈피가 있었을 시절에는 그렇죠. 좀 글 쓰기에 괜찮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니까 긴 글 혹은 뭐 사진과 함께 아니 사진이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긴 내 생각들을 일기처럼 적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또 내 친구들이 와서 볼 수 있었고 이런 네네.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다 좀 짧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SNS를 하려고 그래도 꼭 사진이 있어야 되고 뭐 아닌 공간도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글들이 좀 짧아지고 생각들도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는 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냥 제가 혼자 만들어 놓은 이렇게 블로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꾸준히 틈날 때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네. 아무도 검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블로그가 있거든요. 비공개. 네, 비공개로 비공개군요. 그냥 혼자. 네. 그런 거 나중에 이제 시간 흐른 후에 네. 쭉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공개를 안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도 동시에 들고요. 이거를 진짜 공개했으면 어우 와 2년 전에 난 정말 현명했구나. 이걸 비공개로 시작하다니. 신의 한 수였다.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자, 다음 사연이요. 1730님 중학교 1학년 남동생이 같은 반 친구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여자애가 일주일 생각해보고 대답해 줄게 했다는 거 있죠. 하루가 1년 같다는 동생은 그 여자애한테 어떤 대답을 듣게 될까요? 그래 였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제 동생 울 것 같아요. 중학교 이 심리 1학년. 이 심리 이해하십니까? 완전 이해하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대답하는 이 심리를 이해하시는지. 그거요? 그건 이해 못해요. 이건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저도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뭘 고민하는 걸까요? 뭐 그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모르겠어요. 뭘 싫으면 그냥 싫다고 그러니까. 해주면. 전 차라리 싫다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요. 네. 아, 그냥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주일 생각해보고 대답해 줄게라는 대답이 얘기를 어땠나요? 들었는데 저도 왜 얘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연락을 줄게라고 했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연찮게 1시간 간격으로 2명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저 바로 직전에 한 명이 그거는 고백하고 고민되겠다. 그건 그 다음에 제가 예, 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을 좀 해보겠다. 둘 다 약간 비슷했나 보지 뭐. 아니면 거기였나? 그 한 명이 누군지 진짜 궁금한데요. 그래서 난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왜 못돼서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그랬겠지. 그래서 그분이 제가 뭐 예전에 라디오 때 말씀드렸던 그 우산을 찍어버렸던 그분이긴 하지만 예, 그렇군요. 미끄러져서 우산을 찍었던 그래서 첫사랑. 눈 오는 날에 그분이긴 하지만 아마 뭐 어떤 상황이 있겠죠. 저처럼 약간 뭔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숨겨져 있는 그래요. 이야기가.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일주일 기다리고 슬픈 소식 들으면 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돼도 약간 겨우 합격한 느낌 들지 않을까요? 진짜 고민 많이 해봤는데 그래 그래? 만나자.
만나줄게. 약간 이렇게 있잖아. 그게 또 어투의 차이예요. 나 그러니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우리 만나야 될 것 같아.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들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부정적이네. 아 그러네. 긍정적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부정적인 얘기 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할까요? 네. 네, 261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세 분은 대출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직업이 디자이너라 작은 가게 겸 작업실을 차릴 생각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연휴가 지나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듣게 될 말이 네 고객님 가능하세요 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또 이제 이 대출 관련해서 음.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고민 그리고 긍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 사실 얘기를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에너지를 얻어서 뭔가 추진력도 얻고 그리고 가게라든지 뭐 본인의 작업실 자체도 꾸밀 어떤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그쵸. 있죠. 네.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빌리 어쿠스티 씨 곡까지 소개를 받았고 네. 임원희 씨의 두 번째 선곡 한번 받아볼까 네. 하는데요. 오늘 주제 듣고 누군가 그냥 나한테 진짜 예스맨처럼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힘이 나겠다. 제가 지금 공연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하는 공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연을 누군가랑 같이 준비하면 서로 회의도 하고 뭐 상의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좋은 것 같아라는 맞아요. 게 있을 텐데 예. 혼자 해야 되니까 선곡도 혼자 해야 되고 회의도 혼자 하고 연습도 혼자 하고 뭐 밥도 혼자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가 너무 확신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좀 이렇게 좋다고 해주고 뭔가 제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 노래 좋죠. 네. 자,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하은과 함께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어긋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왔습니다. 하은과 함께한 곡이었어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쿠스티 씨와 함께 했습니다. 자, 두 분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좀 더 긍정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예. 왜 이게 안 좋은 어두운 면을 자꾸 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걱정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 해가 더해갈수록 걱정도 사실 많아지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많이 봤다 보니까 안 좋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지난 한 해니까 올해는 더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빌리 어쿠스티 씨가 골라온 두 번째 곡을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좋다고 말해라는 곡을 들으면서 참 이런 상황에 이런 느낌을 이렇게 당돌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했는데 네. 저도 그런 상황에 있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죠? 제 노래 중에 안 되겠다 말해주면 안 되나요?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그냥 잘 똑바로 그냥 분명히 얘기하면 좋다고 말하거든요. 좋다고 말해를 나는 안 되겠다 말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표현을 했구나. 그렇군요. 같은 문장을 다른 부정을 부정해서 긍정을 만들어서. 그렇군요. 대단하군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음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비비꼬면 안 된다. 이게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좀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이번 선곡을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좋다고 말하면 좋나요라고. 좋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제가 좋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다고 말하면 감사하죠 이런 식으로 좋다고 말하면 감사하죠. 완전 똑같진 않지만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그런 내용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빌리 어쿠스티의 안 되겠다 말해주면 안 되나요?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처음부터 사랑을 말하고 운명 같은 얘기를 꺼내는 건 어느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걸 알고는 있나요? 안 되겠다 말해주면 안 되나요? 다신 볼 수 없을 만큼 거절하면 안 되나요? 이미 그 맘이 정해졌다 해도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라고 안 돼도 환한 미소 빠진 두 손이 보란 듯이 날 놀리는 것 같아 그 어디를 봐서 맘에 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겠다 말해주면 안 되나요? 다신 볼 수 없을 만큼 거절하면 안 되나요? 이미 그 맘이 정해졌다 해도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라고 안 돼도 몇 번이고 다시 마음속으로 외쳐보던 그말 어색하게 괜히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진 모르지만 안 되겠다 말해주면 안 되나요? 몇 번씩 아니라 해봐도 안 되나요? 외로운 그 맘은 나도 잘 알지만 그 사람은 안 돼요. 어쨌든 난 그래요. 괜한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올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평소보다 훨씬 이른 새벽에 잠이 깨버렸다. 명절 전이라 시어머님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서 난 어머님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보라색 옷을 골라주다가 깼는데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서 침대에 걸터앉아 한동안 멍하게 있었다. 작년에 남편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3개월 간격으로 떠나 보냈다. 이제 40이 되어가는 우리에겐 많이 벅차고 힘든 일이었다. 연애 10년, 결혼 10년 차인 우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치유해 줄 순 없었다. 얼마 전 딸아이와 저녁을 먹을 때였다. 갑자기 정수기에 켜져 있는 불빛을 보던 딸이 할머니가 불빛이 버튼인 줄 알고 계속 누르면서 왜 물이 안 나오냐고 말씀하셨던 게 너무 웃겼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무심코 딸이 꺼낸 이 한마디에 신랑은 식탁에서 그만 펑펑 울고 말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에 딸아이와 나는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다. 딸아이는 연신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신랑도 딸아이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요즘 신랑은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난 라벤더 오일을 뿌려주거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같이 음악을 듣는 것밖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지금까지 든든한 남자친구였고 사랑하는 남편이자 딸바보 아빠인 이 사람에게 항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잠들지 못하는 밤, 누구보다 소중한 내 사람에게 포근한 위로가 돼주고 싶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밤. 사랑이 그대 마음에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Y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소라의 트랙 3였습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라는 게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예. 남편분께서 또 그런 일을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 번 겪으셔가지고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또 사연자분이 많은 힘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눈물이 터지는 경우가 있죠. 예. 진짜 나도 내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와 내가 지금 이 포인트에서 왜 눈물이 갑자기 나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어쨌든 예. 그만큼 또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라는 거니까 옆에서 힘이 많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904님 3년 사귀었던 전 남친이 영국에서 잠깐 귀국을 했어요. 작년 1월에 웃으면서 출국을 했는데 저의 잘못으로 4월에 전화로 울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곧 있으면 다시 출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로그인 해놨던 항공사 어플에서 알람이 울려서 알게 되었네요. 공항에 찾아가서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너무 미저리 같을까요? 현실은 90년대 드라마처럼 공항에서 감동의 재회 같은 건 없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굳이 공항까지 가지 마시고요.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심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가 잘 풀리면 공항에도 찾아가실 수 있겠죠. 연락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어찌 보면 그 상대방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떠나는 사람이고 이 곳에서 잠깐 이제 또 몸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비행기에서 얼마나 또 이래저래 마음을 많이 쓰게 될까요? 갑자기 나타나면 연락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치영님 저 이번 설 연휴에 본가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마침 연휴가 아르바이트 가는 날이네요.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명절을 보낼 것 같아요. 이번 명절은 푸른밤 들으면서 외로움을 달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취업 준비하시고 계시고 또 일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정이 생길 수 있겠죠.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시는데 연락 잘 하시고요. 가족들과 또 얘기 같은 것들 이제 전화라든지 문자로 분명히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간단하게나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9049님 아직 사무실입니다. 남아있는 인원 6명.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빠 회사도 아닌데 저희 6명은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래도 라디오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회사의 지분과 또 나의 가족의 회사라면 예. 그래도 힘들 때 있는데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쨌든 늦게까지 고생하시고요. 예. 어서 마무리돼서 예, 들어가서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경님 쫑디 친구랑 목욕탕을 갔다가 급 통오징어찜이 땡겨서 1시간 반 동안 파는 곳을 찾아다녔는데요. 가는 곳마다 오징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야 포기하고 고갈비 포장해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징어찜보다 맛있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갈비 그래도 먹는 걸 포기하진 않으셨네요. 뭔가 다른 걸 사서 가시네요. 그래요.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오징어찜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먹고 싶네요. 뭔가 이렇게 김 막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오징어 맛있죠. 초장에 찍어 먹으면. 노래 들을까요? 웨스트라이프의 홈 듣겠습니다.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Paris and Rome, but I wanna go home.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I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ll be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too. I'm fine, baby, how are you? Well, I would send them, but I know that it's just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Another air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ve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I'm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gotta come home. Let me go home. I've had my run, baby, I'm done. I wanna come home. And I feel just like I'm living someone else's life. It'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when everything was going right. And I know just why you could not come along with me, 'cause this was not your dream, but you always believed in me. Another wint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either Paris or Rome, and I wanna go home. I miss you, you know. Let me go home. I've had my run, baby, I'm done. I wanna go home. Let me go home. It'll all be alright. I'll be home tonight. I'm coming back home. 둘, 셋. 푸른 밤 종현과 함께 1000 day 그 별 아래 우리 1000 time 가장 완벽한 kiss 우리 둘만의 kiss 푸른 밤 어느덧 우리 1000 day 언제나 여기에 있어줘 웃을 수 있게 꿈꿀 수 있게 푸른 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박상태의 나와 같다면 입니다. 1995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김장훈 씨가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유명한데요. 사랑할 때에도 이별하고 난 후에도 우린 늘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죠. 내 생각과 같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고요. 이 곡은 그런 마음이 잘 녹아있는 노래 같습니다. 김장훈 씨와는 또 다른 매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박상태의 나와 같다면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너의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땐 어떡하는지